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성공 스토리,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 길은 내가 가라. 이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은 오늘 5가지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참 저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기대하는 게 나의 능력보다는 혹시나 다른 사람의 어떤 픽업이라든 이런 기대를 좀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발탁되고 거기에 의해서 좀 더 나은 자리로 또 부서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나의 능력보다는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좀 이렇게 만족하면서 느긋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내가 너무 이렇게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실력도 키우고 내가 가야 된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함께 다 같이 가고 있더라도 내가 성취하지 않은 것, 내가 내 손을 쥐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도 회사 생활도 입사 동기가 다 똑같다 그래도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를 할 때는 팀워크를 이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올라가서 내가 쟁취하고 지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여러 가지 직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매출이 작은 업체가 있고,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도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쟁취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진실된 행동과 말을 하라. 자, 성공의 이건 기본 필수입니다. 성공. 어떠한 부분이든 어떠한 분야든 마찬가지. 이 거짓은 잠깐 성취하고 이룰 수 있지만은 영원히 롱런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 행동 그리고 말은 거짓 없는 정직, 진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것은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서 실수할까봐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하라. 남의 실수, 나의 실수만 용서를 바라지 말고 남의 실수도 관대하게 용서를 해야 한다. 그게 성공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남의 것을 첫 번째 탐하지 말라. 뒤늦게 시작하고 남이 잘 된다 해서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 내 땀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욕심을 버려라. 한 예로 좀 다른 예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되다 보면 특히 남자들은요, 다른 사업에, 다른 분야에 또 욕심을 냅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어느 부분이 일정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의 자금으로 다른 것에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을 못하는 거죠. 이 사업이 더 크게 보니, 물론 작은 부분에서는 성공이 가능해요. 여기 성공,
여기도 가능하고 그다음 자 그런데 이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캐파가 넓어지고 이제 인적 인프라가 많은 사람을 관리해야 될 때 준비되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욕심을 내기 전에 좀 더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5번째입니다. 부정한 생각, 안 될 것이다, 뭐 이거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절대 버려야 한다. 이 뇌는요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몸도 뇌에서 오는데 몸도 마찬가지. 부정한 생각을 하고는 몸 컨디션도 다운돼요. 아파요. 그리고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뇌는 항상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걸 누가 훈련해? 내가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보다는 긍정. 안 된다? 되는 것으로 자꾸 입력을 시켜야 어떻게 돼요? 되는 거. 몸도 안 아파지고 더 좋은 생각이 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성공의 마인드를 뇌에다가 주입시키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성공 스토리 마인드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 이거 무조건 공감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잘 했더라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은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의 마인드 스토리 5가지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간 처세, 오심 5가지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처세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조심입니다. 두 번째는 인심, 세 번째는 이제 배심, 네 번째는 물심, 그리고 5번째는 양심.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조심. 참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A 범절을 더 지켜야 한다. 이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그런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막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내 마음 알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해할 거야 하는 그 조심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너무 이렇게 편하게 대한 게 결국 역효과가 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야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처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심. 너그럽게 좀 큰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마음. 물론 인심 베푸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상대의 실수라든지 상대를 바라다 보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보다는 크게 품어 안아주는 그런 마음. 그게 마음을 쓰는 크게 쓰는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배신. 뭐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맛있는 게 음식이 있으면 어떤 분은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어떤 분은 맛있는 걸 뒤에 먹고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선택이죠. 그래서 이 배심은 이제 좋은 것은 오히려 남에게 양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정했던 배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누구든 좋은 걸 원하다. 좋은 자리, 뭐 좋은 음식, 좋은 곳. 자, 하지만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영유권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동의 상황에서는 좀 배려를 해서 좋은 것을 노약자라든지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배심의 마음을 좀 가져야 하겠다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심이에요. 물심. 물욕이 참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제가 이렇게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치러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기념품이든 사은품이든 이런 게 좀 부족할 때가 있을 때 꼭 자기 거를 먼저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가졌냐면, 야, 내가 안 가져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나보다는 남을 위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뭐 이것도 배려고 뭐 이런 좀 베푸는 마음이겠지만 인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물욕이 참 강하신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좀 느껴요. 그거 좀 아쉬워요. 아쉬워. 뭐 여유 있게 많았을 때를 뭐 좀 이렇게 또 가져가시고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부족할 때 그때 이렇게 바라다 보면 참 아쉽다. 저라면 제가 안 가져가도 내 것을 내놓으더라도 다른 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우선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선물도 좀 한 번씩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양심 다섯 번째, 받을 거 계산하지 말고. 그 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양심의 저울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양심 저울을 좀 이렇게 추를 조정해서 뭐 이렇게 속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요즘도 이렇게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간혹은 그런 양심을 속이는, 저울을 속이는 그런 분들도 아직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양심 저울을 정말 계산하지 말고 똑바로 추를 달아서 행동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양심의 저울을 살려야 한다. 오늘 인간 처세, 뭐 오심, 특별한 건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면서 뭐 좀 지켜야 하고, 우선은 이 얘기가 가장 배려하는, 내 것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잘 한다면 인간관계, 처세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장마철이라 정말 날씨의 소중함,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은 133번째, 그러면 좋아지는 것, 그러면 좋아지는 것에서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좋아지는 것, 의욕이 생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걷게 되면요, 뇌를 자극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가 생깁니다. 뭐 그렇다고 막 마라톤처럼 열심히 뛰고 막 러닝을 하게 되면 체력이 소진되지만, 가볍게 이렇게 걷게 되면 의욕이 생깁니다. 걷다 보면 뭐 잡념이나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게 싹 지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의욕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라는 걸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건강을 연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걷게 되면 식욕, 밥맛이 없다 막 이럴 때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근데 가볍게 이렇게 걷게 되면 어떻게 식욕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자신감이 생긴다. 걷게 되면. 예. 자, 이렇게 걷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의욕도 이렇게 생기지만, 그게 바꿔 얘기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걷게 되면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어떤
머리 아팠던 그런 문제들이 싹 지워지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저의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조건 없이 걷는 거예요. 머리도 막 쩍 잡고 뭐가 잘 안 풀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잡했던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행을 떠나라. 자, 그런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걷게 되면 자신감을 회복하는 이런 경험을 저의 경우는 좀 했습니다. 간간히 좀 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걷게 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스트레스. 현대인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건강을 해치는 게 주원이 스트레스. 정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막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걷다 보면 그냥 그게 잊혀지는, 잠깐 이렇게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울하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걷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몸 안에 엔돌핀도 좀 돌고요, 땀을 조금 흘리면 이 답답했던 그리고 근심거리가 있는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바깥에 지금 오늘 비가 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못하고 이렇게 저기압 상태에서 몸도 이렇게 쭉 늘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운동할 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라도 운동을 계속 하는 이유는 우울했던 마음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 회복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첫째, 소화가 잘 된다, 여러 가지 머리가 좀 아팠던 두통이 좀 없어졌다, 주위에 이렇게 같이 저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걷게 된 부분은 이제 배변 활동이 수월해졌다. 이거는 의사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걷는 이 분들, 동호회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좋아지고, 상당히 건강도 향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시간을 짧게 내어서 집 앞부터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5,000보, 10,000보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참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운동,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오늘 6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개선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스스로 만드는 행복, 부제로는 행복 찾기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타의에 의해서 오는 불행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행복, 내 인생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도 이제 우리 동년배, 그리고 우리 선배들, 이제 후배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일선에서 물러선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물론 그동안 다녔던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선에서 은퇴하고는 그 허무감, 허무함, 밀려드는 외로움 등등 많은 게 교차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사는 분들, 또 새로운 직업, 직장을 찾는 분들,
활력소가 달라요. 그냥 멈춰진 사람, 그리고 그냥 새로움을 도전하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 차이.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누가 선택을 하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슴에,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담아야 돼요. 내가 존재함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개척을 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이런 거 같을까? 내가 외톨이 스스로 찾는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 가슴에 기쁨이든 행복이든 내가 담은 만큼, 내가 누릴 만큼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담을 그릇이 작으면, 행복 그릇이 작으면 내가 가져가는 게 작을 수밖에 없다. 크게 내 마음속에 기쁨을 담아둬라. 두 번째, 하루 시작을 멋지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상쾌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그냥 즐겁고 기쁘게 개운하게 시작되면 몸의 컨디션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불쾌하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정말 이게 답답하고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새해 첫날 우리가 많이 해돋이도 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 동안 첫 시작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아침을 상쾌하게 기분 좋게 시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웃는 얼굴, 웃음꽃부터 피워라. 저도 이렇게 사진을 방송 전에 사진을 찍으면 웃음이 안 돼요. 인위적으로든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합니다. 노력을 하니까 조금 나아져, 조금. 그런데 웃게 되면요, 웃음꽃이 자연스럽게 피면 팔자가 바뀝니다. 팔자가 바뀌어요. 웃는 얼굴이 화색이 돌면요, 나에게는 무조건 복이 오고 좋은 일만 생긴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인상 쓴다고 누가 아무도 안 알아봐. 그래서 웃어야 돼. 정말 진짜 슬픈 일이 생긴 거 아니면 웃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얼굴 표정이 바뀌면 팔자도 바뀐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세상의 모든 만물이든 누구든 축복을 해줘. 그 축복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이고, 저거는 저거 어때서, 어때서, 저거 안 돼, 저거 또 지적하면요, 내가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부분에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살아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 그게 곧 축복이잖아요. 내가 숨 쉴 수 있다,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래도 지금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모든 게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 병원에 가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숨 쉬지 못하는, 본인의 힘으로 인위적인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준비하라. 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 됐다고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문물이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든 사업이든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나서 나는 은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쉬면 되지만 뭔가 내가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기회라는 게 옵니다. 그건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행복을 찾자. 어떻게 찾을 거냐? 5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35번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의 주제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중년 이후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세월이 빠르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가장 내 인생에서는 젊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나와 가장 지금 가까이 자주 보고 대화하고 같이 관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뭐 가족이죠. 첫째 뭐 집사람, 그 다음 뭐 자녀들, 손주들, 또는 이제 뭐 각 집 주위에 같이 이렇게 마주보는 뭐 주민들, 친구들, 이런 사람 중에 가장 본인이 생각해서 가까이 자주 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살아보면서 그래요. 혼자 있으면 고독해요. 힘들어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혼자 살아갈 수 있다, 혼자 생활하고 혼자 뭐 잘 지내면 좋다? 아니요. 나 혼자서 산다는 게 말이 아니죠. 왜? 나가면 우리 시야의 눈에서 다 보이잖아요. 전부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개인의 삶이 있는 거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잘 지낸다, 혼자서 잘 살고 있다, 혼자 생각해요. 그건 혼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열고 나를 알려야 돼요. 자신을 알려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가까운 여러분들이 지나치면서 이제 뭐 시내라든지 길거리 가면서 처음 본 사람하고 인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 쉽지 않지만 해야 돼요. 집 앞에 뭐 엘리베이터,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산책, 뭐 운동하다 보면 집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각자 인생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먼저 나 자신을 알리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중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새로이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요즘 뭐 이제 각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재테크부터 해서 뭐 휴대폰, 컴퓨터, 뭐 여러 가지 교양, 강좌 이런 거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내가 필요한 건 찾아서 좀 듣고, 학원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헬스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양적인 부분도 내가 찾아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분들과 인간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 걸 또 하고, 이제 저도 개인적이지만 아파트 단지의 그 어떤 위원회도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이런 관계를 하면서 이제 정직하고 신뢰를 중심을 두고 관계를 해야 합니다. 서로 있잖아. 이제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중년 이후에는 뭐 특별히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그럴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직과 신뢰 속에서 일정한 이제 패턴을 두고 관계를 하고 서로 이제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년 이후에는 진짜 부담 없이 서로가 뭐 예를 들어 밥을 뭐 한 번 먹어도 한 번 사고 한 번 먹고 서로가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자, 중년의 이후에는 이제 노년을 또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진실한 절친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게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